또 어려운 거 해봅시다. 61페이지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우리 법령집 잠깐 보시고 행정소송법 제18조입니다. 18조 31페이지에 보시면 14번부터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교재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맞자 2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전행정소송법이 21조, 지금 18조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1994년도에 개정됐고요. 이게 1998년도 3월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94로 나올 때도 있고 98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된 해가 94년도고요. 개정된 법이 시행이 된 게 98년도입니다. 개정된 해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된 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94년, 98년. 종전법령을 보시게 되면은 취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꾸 이런 말 나오네. 이에 대한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가 되는 케이스면 반드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치주의, 앞전자에다가 둘치자를 쓰는 겁니다. 앞에다가 둬라, 행정심판을 앞에다가 둬라.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필요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쳐야 돼요. 행정심판 거치고 나서 소송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임의주의로 바뀐 겁니다. 필요주의가 임의주의로, 임의라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뜻의, 맡길 임 써갖고 너의 뜻에 맡긴다.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바로 소송으로 올 것인가 거치고 올 것인가는 너의 뜻에 맡긴다 라는 뜻이에요. 맘대로 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원칙이 예전에는 필요주의였었던 것이 지금은 임의주의로 바뀌었고, 옛날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당시에는 1심 법원이 누구였었을까? 고등법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심판이 마치 1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얘가 이제 심판 거치고 나면 소송에서의 1심이 고등법원이고 그 다음에 최종심이 바로 2심이 대법원이 되는 거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송이 몇 심제? 2심제로 되어 있었다. 2심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빼버리고 1심이 행정법원,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 그런 격한 공감 좋아. 알아먹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어. 행정심판을 거칠 수 있을 때는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옛날에는 반드시, 그리고 지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은 무슨 법이다? 행정소송법이지. 그러면 다른 개별법, 3000여 개 개별법에 소송 절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그게 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법이 되는 거지. 특별법이 되고 행정소송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란 말이야. 다른 법에서 행정심판 제기를 꼭 거쳐라,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즉 특별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거쳐라 이거야. 그때는 거쳐라. 그런데 지금 둘 다 이런 말이 나오죠.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일반법으로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지. 근데 심판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이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처분이면 당연히 심판 가능한 거잖아. 근데 뭐가 문제라고 자꾸 말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야.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쵸?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경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5항 이런 게 있습니다. 산재급여를 내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산재급여를 신청을 하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단 말이야. 다쳐서 병원 가 치료를 받았어. 치료를 받았는데 장애가 남았어. 그래서 이제 장애급여 주세요 라고 누구한테 간다? 근로복지공단한테 간단 말이야.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얘가 행정청이야.
얘가 그에 대해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거부하는 거죠. 안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승인 결정이 나올 때도 있겠지. 승인 결정이 나오면 또 그게 싫은 건 누구야? 그건 사용자야, 사용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너무 들어가면 아주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네, 살짝 들어갈게. 네. 그래가지고 뭔 얘기냐면, 원래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이제 작업 환경이 그닥 안전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 내가 다쳤다. 다치면 원래 회사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너의 잘못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친 거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되면 회사 쪽에 그 과실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근로자가. 그러니까 민법 제750조에 보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과실을 필요로 하거든.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회사한테 과실이 있다는 것을, 그런 주관적인 과실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사회보험 차원에서 보험제도를 마련한 거야. 개인보험 말고. 그래갖고 마련을 한 게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애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장애 보상 책임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는 과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민법에서는 과실을 요구한단 말이야.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과실 입증 못하면 못 받잖아. 그걸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다가 또 장애 보상 책임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 그럼 받으면 되잖아. 받으면 되는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사가 돈이 없으면요. 회사가 별로 돈이 별로 많이 없으면, 가난하게 되면은 회사한테 돈 달라고 해도 지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 때문에 다쳤고, 또 근로기준법에 돈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한데, 회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거야. 산재법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처럼 뭐가 필요 없냐? 과실이 필요가 없어요. 과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도 회사가. 그게 아니죠. 이건 뭐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한테 그 보험료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산재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국가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근로자가 다치면 그 돈을 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 장애보상금을 못 주는 일은 없어지겠지. 예,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본다? 민법상 손해배상. 그 다음 두 번째 근로기준법, 근기법상 장애보상. 그 다음 세 번째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역시 장애보상에 대한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제일 유리해? 산재법이 제일 유리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불승인 결정을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안 주냐 이렇게 해서 내가 불복을 하겠지. 근데 주겠다라고 승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회사가 불복해. 회사가. 왜냐하면 그 보험금 줘버리게 되면은 내 보험료가 늘어나요. 야, 니네 회사는 뭐 이렇게 맨날 사고 나냐? 이런 보험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보험료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험금 타면 보험료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보험료 늘어날까봐 회사 입장에서는 싫단 말이에요. 승인 결정이 나오는 게. 보험료야 어쩔 수 없이 매달 내는 거고,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안 하게 되면 난 그냥 그 보험료만 그냥 매달 내면 돼. 근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보험료가 계속 상승한단 말이야. 회사가 불복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알아서 입증을 했어. 민법상 손해배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돈 달라고 청구해서 또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지가 사보험에 가입해 있어. 회사든 아니면 근로자든 사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사보험에서 장애보상금을 받았다라거나 이렇게 돈을 받은 바가 있잖아. 그러면 산재법상 산재보험을 해줄 때 그 금액을 공제하고 주게 돼 있어요. 공제하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거야. 중복 지급 안 하거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미 딴 데 돈을 받은 적이 있어. 받은 적이 있는데 전액을 다 준 거지, 근로복지공단이. 그럴 땐 근로복지공단이 너무 많이 줬다 야, 다시 내놔 이렇게 해서 산재보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보험금 줬던 거 일부 내놔라 이렇게 징수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뭐가 있냐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심사청구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사청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을.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심사청구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공단이 지금 행정청이잖아. 처분청한테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는 걸 뭐라 부른다고 했어? 이의신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의신청. 예,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행정심판은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청구는 공단한테 직접 하는 거야. 누구든 간에, 뭐 근로자든 사용자든 간에. 그러면 이건 이의신청이야. 그리고 나서 이 재심사위원회 가는 재심사청구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이 맞아요. 행정심판법에 보게 되면 심판법 4조 1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 행정심판법 이 2010년도 1월 25일 날 전면 개정이 되면서 4조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4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법에 있는 이 일반 행정심판 말고 개별법에서 따른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함부로 막 만들지 말라 이렇게 제한을 둬요. 왜냐하면 10년도 전까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설이 된 거야.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선 잘 모르잖아. 행정심판법 하나 알기도 힘든데, 근데 행정심판법에는 뭐 심판을 제기할 때 90일 안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개별법에 보게 되면 공무원은 소청심사가 30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 절차가 다 다르니까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행정심판법으로 통일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예외적으로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행정심판 절차로 마련이 돼 있는 게 바로 산재법상 재심사 청구란 말이야. 근데 거기 보면 이래 돼 있어. 재심사 청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 청구를 거쳐서 와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를 거쳐서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때는 이의 신청을 거쳐서 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심사 청구라는 거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불승인 결정, 승인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이라는 게 처분이 아니란 뜻이 아니야. 처분이 맞다고. 그러면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청구가 되는 게 맞다고. 되는 게 맞는데 이걸 허용을 해버리면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일반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가버리게 되면 여기서 심사 청구를 꼭 거쳐야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규정의 취지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산재법 103조 5항에 보면 일반 행정심판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지해버린 거야. 금지. 막아버렸거든. 그럴 때 행정심판 청구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18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개별법에서 금지해 놓으면 뭐 안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그쵸? 안 거치고 소송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거치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특별법이 되니까. 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 우리 교재 6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62페이지에 다른 법률 이렇게 나오죠. 다른 법률. 그래서 로마자 3번 밑에 다른 법률에 보면은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위첨자로 두 문자가 나와 있죠.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이 있죠. 공무원 노동조합. 그래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조합장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래서 신민 도사님이 계신데 알고 계신데 이 도사님한테 누가 그러냐면 조합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신발 가게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신발 가게 사장님이 저만 보면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노조위원장이잖아. 노조위원장 데모 막 되게 많이 하잖아. 맨날 뛰다니니까 신발이 금방 닳아요. 그래서 예전 제 생각을 해보면 한 달에 한 두세 켤레 사는 것 같아. 하루에 서울을 한 바퀴 정도를 맨날 돌거든요. 마라톤 선수야. 맨날 뛰다니니까 신발이 다 닳아갖고 또 사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선후배끼리 우리는 선물이 그거야.
생일이야? 축하해. 그러면 다 서로 운동화 사줘, 운동화. 데모 열심히 해. 이렇게 운동화 사줘. 그래서 막 내 기억에 남는 거는 한참 이렇게 막 체류탄 쏘고 막 이렇게 할 때니까 그 제일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담배고 하나는 저기 운동화예요. 담배는 저런 효과가 있어요. 체류탄을 쏘잖아. 체류탄을 쏘면은 막 쾌쾌하고 막 이렇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이렇게 막 기침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배를 피면 되게 맑은 공기가 돼요. 이게 중화가 돼요. 실제로. 네. 과학적으로 내가 검증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경험한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우리 모임하는 모임에 있는 누님인데 우리 학교 영문과 누님이거든. 근데 97년도인가 처음 내가 그 체류탄을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너무 세게 맞은 거야. 그냥 맨 앞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릴 때니까 어쨌든 선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와 체류탄 너무 쏴대는 거야. 김영삼이 와 죽겠는 거지. 근데 처음 봐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막 숨은 안 쉬어 어지럽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막 바보 같은 상태로 막 이렇게 있었더니 옆에 이제 딱 어떤 선배가 되게 예쁜 누나거든. 우리 학교 운동권 중에 제일 예쁜 누나였어. 그래서 하여튼 누님이 주머니에 딱 담배를 딱 꺼내더니 알고 보니까 원래 꼴초더라고. 그래서 딱 입에다 대놓고 되게 이렇게 불어주는 거야. 아니 숨도 안 쉬었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키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에다 딱 후 부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인간은 그 담배 냄새를 이렇게 하니까 짜증나잖아. 그랬다가 숨을 딱 쉬었는데 어머머 완전 맑은 공기인 거야. 담배를 피우면서 후후 불면서 계속 걸어가면은 피할 수 있어요. 체류탄을. 와, 이거 새로운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같이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총학생회에서 한 해 정도는 같이 간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배. 이렇게, 건빵 바지를 입어야 돼, 건빵 바지. 건빵 바지를 입어야지 이 안에다가 담배랑 라이터를 많이 넣고 다닐 수가 있잖아. 이게 군대랑 똑같은 거지. 그지? 군대는 이렇게 다 건빵 바지잖아. 거기에 다 뭐 있어? 초콜릿 들어있잖아. 행군 뛸 때. 그래서 가면서 뭐 씹어야 되기 때문에 뭐 먹을 거 넣는 것처럼 담배 딱 넣고 운동화 이렇게 막. 그래서 그때 누님이 나한테 운동화를 너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하면 뭘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대충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딱 뭘 사줬냐? 형광 색깔 운동화를 사줬어요. 이게 뭘까? 밤에 잡히란 얘기냐 지금? 그러잖아. 다 드러나게 밤엔 숨어 있어야 되는데 형광 색깔을 해주나 뭐죠? 열심히 뛰어서 다 달아 없애게 만들어 버려죠. 이제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는 신민도사님이 사시는데 열심히 데모를 하시느라고 신발이 항상 금방 달아가지고 또 발이 부르트니까 큰 신발을 사시니까 신발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게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그게 다야. 뭐가 있어, 그렇지? 그렇죠. 결론은 인생 별거 없다는 겁니다. 인생 별거는 뭐냐? 3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또 수업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러면서 요거가 힘들고 나머지는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처분이에요. 국세처분. 국세처분. 근데 이거는 안 물어봐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거 안 물어봐. 왜냐하면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냥 줍니다. 국세로 이런 세금이, 지방세로 이런 세금이 이렇게 제시를 해줘. 그건 크게 걱정하지 마. 세무사 시험 아니야. 국세는 행정심판 전치 적용됩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와야 돼요. 그럼 그때 행정심판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국세청장한테 제기하는 심사청구라는 게 있고 어디 있냐면 68페이지로 가세요. 제 소개한 바로 직전에 68페이지에 가게 되면 중간에 다른 법률이 있죠. 국세처분,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다 몰라도 돼. 어디까지만 알면 되냐면 4번까지만 알면 돼. 뒤에 거 안 나와. 뒤에 거 나오면 그거 좀 많이 어려워진 시험이에요. 국세처분, 그래서 관세도 국세고 지방세처분은 아님 이렇게 돼 있죠. 지방세처분은 아님. 지방세법에도 필요주의 규정이 옛날엔 있었는데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거됐고 지방세는 아니다. 요걸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국세처분 오른쪽에 보시면 돼 있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하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하고 두 개가 있어요. 행정심판이. 원래는 심사 청구 가는 건데 그런데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라는 게 또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보게 되면 심판 청구는 심사 청구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용한다.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돼. 하나만. 둘 다 거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입니다. 공무원한테 뭐 징계 처분으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에서 위에 4개가 중징계고 밑에 2개가 경징계가 되는 겁니다. 뭐든 간에 이 징계 아니어도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직위 해제라거나 또는 일 너무 못해가지고 자르는 직권 면직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된다 이거야. 행정심판을. 여기서 행정심판은 소청심사라고 합니다. 공무원 소청심사라고 하고 뭐 교육공무원도 있을 수 있잖아. 국공립학교 교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교수만은 아닙니다. 대학교만 해당 사항에 있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다 교원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거쳐야 되는데 얘들은 우리가 그냥 굳이 이름을 교원소청심사라고 해요. 교원소청심사. 다시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뭐가 있고 공무원 소청심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공무원 소청심사.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뭘 거쳐? 교원소청심사라는 걸 거쳐요. 교원소청심사. 그런데 이 교원소청심사 제도는 거기에 있는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길죠? 이건 따라 해야 돼. 나와 문제로. 뭐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봐 뭐라고? 길어? 다시. 그거를 못해요. 물론 나도 암기가 안 되니까. 내가 암기 안 돼. 내가 이런 걸 기억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진짜 100만 번 속으로 막 계속 외우는 거라니까. 남들이 3번 걸리면 나는 30번 이상 필요해요. 머릿속에 두뇌가 기억하는 소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도 잘 못 알아봐. 알아볼 때는 내가 그 학생을 엄청 많이 어딘가에서 마주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못 알아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친척도 기억을 잘 못해. 정신병자가죠. 진짜 이거는 정말 불편한데 이거 책에 막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잘 때 막 술 먹고 많이 취해서 잘 때도 뭐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문제 풀어요. 진짜야. 막 머릿속에서 혼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을 스스로 머릿속에 막 만들어내. 그걸 내가 기억을 해. 막 만들어놨고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막 이러고 있다가 눈을 딱 떠. 눈을 뜨면 그걸 막 옆에 막 적는 거야. 왜 계속 그 생각을 하냐면 계속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아무 기억을 못 해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멀티태스킹이 안 돼. 2개를 같이 가면 한쪽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인간도 공부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 가거나 내가 항상 얘기해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정말 편한 공부를 하는 거다. 너희들은 머리가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난 아무 기억을 못해.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게 한쪽 뇌만 발달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지나치게 발달되면 한쪽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 답답해서 중학교 때 내 친구하고 지금 저기 현대 감사실에 있는 애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감사실 쪽 사람들이면 그죠? 근데 이놈아가 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서 이상한 걸 봤어. 중2 때 기억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둘이 찾아간 거야. 둘이 찾아가고 뭐 가르쳐 주시냐고. 그랬더니 기억을 하게 해주겠대. 고맙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뭐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찾아온 애들이 있었던 거야. 조그만 학원인 거야. 그래서 딱 갔더니 이렇게 칠판에 딱 서가지고는 자기가 이렇게 딱 뒤로 돌아가지고 100개의 단어를 부르래 우리 보고. 그래서 100개 막 이렇게 순서를 막 적대. 1번, 2번, 4번, 너 여기 10번, 21, 12, 21, 30, 100 딱 적더니 딱 바로 지금 자기가 외워보겠대. 우리가 불렀잖아 방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잖아. 직접 우리가 불렀지. 1번부터 순서대로 다 외우더니 뒤에서부터 다시 순서 다 외우더니 다시 11번부터 이렇게 11, 21, 30 이렇게 외우더니 이렇게 크로스로 외우고 그 다음에 막 앞뒤로 아무렇게나 막 다 외우는 거야.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알고 싶냐 그러는 거야.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5만 원이래. 중2니까 5만 원, 요즘 돈으로 50만 원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5만 원 있어.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5만 원 받아오겠다고 집에 가서. 그래갖고는 둘이 딱 했어. 한 달을 배웠는데 다 배우긴 배웠거든. 사고가 터졌어. 그래서 이쪽이 없이 이쪽만 돼 있는 인간이잖아. 이쪽만 돼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저거는 그림을 무조건 우선 100개를 외워야 돼. 강제로 스스로. 그게 준비가 되면 학원 수업에 입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그림에다가 모든 사건을 보는 모든 단어를 다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야. 적용을 해갖고 대입해갖고 연결해서 논리를 외우는 거야. 논리로. 그걸 배우고 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사고가 나는 거야. 길을 가는 게 다 외워지는 거야. 길 가면서 버스에서 막 타고 본 거 막 이게 머릿속에 다 돌아버리는 거 꽉 차버리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커갖고 그때 그래서 내가 그 100개의 그림을 머릿속에 지웠어요. 일부러. 그냥 차라리 내 노력으로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 이러다가 일정 단계까지는 천재가 될 수 있겠지만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바보가 돼 버리겠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해서 접어버렸거든. 그 옆에 있었던 그 친구는 계속 그걸 썼어. 계속 써서 이 새끼는 계속 전교 1등을 했고, 나는 거기서 1학년 끝나고 2학년 1학기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버리고, 바보짓을 좀 하다가 나중엔 내 스스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 그냥. 이 새끼는 그 된 거지. 잘 얻어먹은 거죠. 근데 이게 한쪽에만 발달한 사람들은 좀 그런 게 많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사람들은 이런 거. 내가 왜 도무자 막 이런 거 쓰냐?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외워. 그냥 애들도 편하잖아 있으면,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입장. 불쌍한 장애인이죠, 장애인, 그죠? 장애인도 공부하는데, 공부 못하면 내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 무시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다. 너네들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 뭐가 있다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고. 해봐. 교수님, 선생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서 이제 해봐. 말자. 교원지휘법, 알았어? 줄였어. 교원지휘법. 거기에 교원 소청 심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그 교원지휘법으로 토스를 시켜요. 그래서 어쨌든 소청 심사들이 쭉 있는 거야, 공무원들.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의 불구제 처분, 이렇게 되는데 불구제란 말도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법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내 표현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봤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이런 게 있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어. 그래서 지방노동위에 찾아가서 뭘 했다? 구제 신청이라는 걸 했다. 근데 걔가 구제 명령을 해주면 좋지. 구제 명령의 내용은 보통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그 갑이라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출근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하라라는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 구제 명령이라는 걸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구제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기각결정이 나왔다는 거야. 기각결정. 거부 처분이지 뭐. 그치? 지방노동위원회 행위가 처분이라고 했잖아. 중앙노동위원회에 들어가는 재심 신청 요게 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노위의 처분에 대해서, 이런 기각결정 처분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요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였어? 좀 달랐지. 다른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56조 같은 경우에는 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 있다는 거야. 필요적 전심 절차. 그러니까 소청심사가 여기서 심사청구가 필요적 전심 절차라는 거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야. 공무원법도 마찬가지로 뭐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 지방공무원법 20조 2 이런 데 보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거치라는 거잖아. 이거는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이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근로기준법이라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거나 노동위원회법이라거나 세 번째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재심 판정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뭐야? 앞에서 우리가 원처분 중심주의하고 재결주의라는 거 배웠잖아. 재결주의는 뭐야?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와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재결주의 규정이 있어. 재결주의가 있어서 그래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거야. 오케이?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재결주의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지금 보시면 필요주의하고 재결주의하고의 관계를 얘기했잖아. 지금 재결주의면 필요주의다 그랬지. 반대로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 국공 이런 거 어때? 필요주의면 재결주의야?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니까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필요주의면 재결주의야? 아니야. 아니지. 그치? 아니지. 임의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 그럴 때는 뭐가 적용돼?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돼요. 그리고 필요주의가 적용돼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을 거쳐왔을 때 그때는 뭐가 적용되는 거야?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재결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임의주의일 때는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이면 반드시 필요주의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의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행정심판을 거쳐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결코 재결주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오직 뭐밖에 없어? 원처분 중심주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필요주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거기서 세 번째 상황 필요주의인데 재결주의다라는 것은 사실 필요주의이기 때문에 재결주의다라는 건 아니겠지. 왜? 필요주의에도 원처분 중심주의가 있으니까. 이건 뭐야? 재결주의니까 필요주의다. 이 논리가 성립이 되고 있는 거지.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재결을 거쳐와야만 했었어야 되는 거니까 재결주의니까 필요주의다. 이게 되는 거라고. 필요주의니까 재결주의다.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거 막 문제 막 내. 그리고 반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대우 들어가게 되면 역이가 성립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원래 있는 명제에서 대우는 성립이 되는 거잖아. 대우가 성립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재결주의니까 필요주의다라고 하게 되면 거꾸로 돌려봐. 필요주의가 아니면 재결주의가 아니다. 성립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 있죠. 필요주의가 아니면 임의주의란 뜻이잖아. 행정심판이 재결을 안 거치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재결주의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소송을 제기할 때 재결이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그렇죠? 결론은 뭐야? 재결주의면 필요주의고 필요주의가 아니면 재결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사례로 들어가 버리면 겁나 복잡해지는 겁니다. 요거 어쨌든 구도를 기억을 해놓으시고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전심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재결주의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재결주의에서 온 필요주의 and 도로교통법상 처분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건데 겁나 썰렁한 친구예요. 왜 썰렁하냐면 도교법 142조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치지 않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진짜 이름이 행정심판이야.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야. 뭔 소리야? 위에 봐봐.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행정심판이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심사나 심판 청구야.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에도 특별행정심판 절차로서 소청심사야. 그리고 재결주의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노동위원회 처분 같은 경우에도 그 행정심판이 재심 신청이야. 중앙노동위원회. 전부 다 특별행정심판 절차들이 따로 준비가 돼 있더라 이거야. 야 반드시 거쳐. 근데 그 거쳐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마련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쳐. 근데 우리는 따로 준비한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따로 준비한 게 없으니까 그냥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쳐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단순한 케이스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그 다음 밑에 사용료 징수 처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설명을 할게. 이건 뭐 지금 설명할 문제는 아니야. 왜 그런 거냐면 그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요,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장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의 신청은 진짜 이의 신청이에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지 행심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얘는 진짜 이의 신청이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의 경우랑 다르지가 않아요. 얘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고, 또 마치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면 그때부터 제소기간을 다시 기산하게 되는데, 얘도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 결과통지일로부터 다시 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을 하게 되는 등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데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심판법 4조 1항에 보게 되면 특별행정심판 절차 말고 이런 말도 나와. 행정심판의 특례라는 말이 나오거든. 특례, 이게 특례야, 특례. 그래서 얘도 행정심판 전치주의 안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요. 징발보상금 지급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보상심의위원회다가. 이거는 저기 이제 우리 SUV 있잖아요. SUV 차.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차도 크고 그런데 좀 싸게 우리가 사고 하는 게 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지원을 받는 거냐면, 군대 가면은 우리가 타는 차가 레토나라는 차가 있어요. 요즘에 갔다 온 애들 얘기로는 쌤 요즘에 레토나 안 씁니다 그러던데, 몰라,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군대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래. 그 레토나라는 거 기억나요? 레토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쌍용차가 있었어. 지금도 돌아다니면 가끔 보여. 그거 한 20-30년 된 차야. 진짜 딱 성냥갑 같이 생긴 차야. 난 지금도 그 차가 제일 좋아. 난 그 차가 제일 매력이 있어. 지금 봐도 너무 예뻐. 예. 근데 군대 그 차를 우리가 탄 게 아니라 간부들이 탔단 말이지. 그치? 예. 그 레토나, 그게 있어야 되거든. 전쟁 나면 차가 많이 필요하잖아. 우리 같은 물건들이야, 그죠? 우리 같은 병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법적으로 물건이에요. 개보다 못한 존재거든. 이런 물건은 육공 트럭에 뒤에다 실어갖고 갖고 가는 거고, 간부 새끼들은 원래 이렇게 차 타고 간단 말이지. 근데 그 레토나인데 그게 이제 모자르잖아. 모자르니까 전쟁이 나면 국가에서 그 SUV 차량들을 전부 다 징발을 해요. 다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내 차 타고 도망 못 가는 거야, 전쟁 나면. SUV들은 내 차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야 됩니다. 대신 전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지면 끝나는 거야. 나라가 없어졌는데 누가 돈을 줘. 그치? 이기면, 뭐 아니면 쌤쌤이라도 하면, 그러면 그때 끝나고 돈을 줘요. 그게 징발보상금이야. 그 차가 살아남았겠어? 가져간 차가 전쟁 막 5년 했는데 차가 있을까 지금? 없겠지. 그치? 다 마트에 갔겠지. 보상금을 준다고요. 그랬을 때 보상금 이거밖에 안 줘. 이럴 때 소송 바로 못 간다는 거야. 그때 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한번 거쳐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거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다 뭐 어때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처분, 이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뭐가 느껴져? 겁나 많다. 이거 안 느껴져? 그죠? 인생과 공부는 반이 센스고 시험도 반이 센스야. 딱 보면 답인 거랑 아닌 거랑 있지. 그걸 또 알려고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밤새야 돼. 밤을 새긴 뭘 밤을 새. 그러니까는 시험 봤는데 내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열심히 하면 돼. 울 거 없어.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유를 진단을 내리면 되는 거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방법이 틀려 먹은 거지. 공부를 잘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야. 방법을 제대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걸 계속 인도해주는 선생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보통 강사 옆에 있는 새끼들이 되게 많이 합격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거든. 내용도 질문이지만 이래 했는데 왜 저 안 돼요? 그러면 이 멍청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행착오가 줄어들잖아. 그러면 좀 더 빨리 합격을 하는 거야. 강사들은 몇 명을 받겠어요? 나도 몰라요.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애들이 몇만 명 되겠지. 그러면 이러면 합격하고 저러면 떨어지고, 이게 거의 이제 뭐 유형화 돼 있거든. 딱 하는 집 보면. 그러니까 합격하는 애는 못 골라내도 떨어지는 애는 무조건 골라내요. 딱 보면 인상만 봐도 나와.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평생 공부해봐라. 되나? 절대 안 된다. 근데 그 말을 못 해주지.
예. 얘 좌절하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 나 그런 거 막 대놓고 막 얘기했거든. 예. 막 얘기를 했더니 막 언제가 나한테 메일이 왜 이리 온 거야. 날 죽이겠다고. 너 때문에 진짜 자살 시도를 했었대. 나 때문에. 나한테 혼나고 나서. 너 그렇게 잘났냐 막. 그래서 뭐야 이 새끼는. 아니 메일도 뭐 이렇게 봐도 난 애들 막 메일 주 다 갖고 있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고, 하여튼간 내가 좀 그런 거 친밀한 놈이란 걸 알아서 집단에는 이제 다 피한 거야.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죽인대. 그래서 무시해. 뭐 죽어. 길 가다 차 죽든 어디서 죽든 죽을 거 당연히 죽는 건데 뭐 그 마음대로 하셔. 이렇게 답변을 보냈지.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극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서 충격을 받는 애들이 있어요.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물론 충격을 받으라고 하는 말이지. 충격 받아 공부를 하지. 시험에 떨어지고 점수가 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뭘 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아니 그러면 옆에서 선생님들이 어이구 열심히 한다, 잘한다, 쭈쭈쭈쭈 이렇게 하면 이 새끼 10년 공부하는데 그럼 행복해? 아니지. 차라리 1년 한번 혼나고 끝내고 나가는 게 행복이야. 그렇잖아. 여기는 최악의 곳이에요, 세상에. 그렇지? 수험생만큼 인생 다 망가진 존재들이 없잖아요. 군바리보다 못하잖아.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야. 그렇잖아. 군바리는 2년 2개월 뒤면 내보내 주니까 군바리 무시할 문제 아니야. 그 새끼 나와 좀 있으면. 죽지만 않으면 나온다고. 이거는 죽어서도 못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 실력이 진짜 죽어서 못 나가는 애들 엄청 많아. 귀신된 애들. 하는 짓이 귀신이야. 지금도 막 돌아다녀. 발도 안 씻고 쓰레빠 신고. 내 동기들도 있고 내 선배들도 있어요. 나 처음 딱 시험 공부 딱 시작하고 시험 몇 년 동안 딱 해놓고 딱 정해진 시간 안 되면 바로 빠졌어야지. 그 미련을 못 버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한 금액과 그치? 시간, 이 노력 이것들이 아까워서 도망을 못 가는 거야. 심지어 이제 사시가 없어졌잖아. 사시가 없어졌는데 우리 학교 4학번 선배인가? 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고 공부를 왜 해 그렇게? 왜 안 되면 딴 거 하면 되잖아. 먹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꼭 시험 뭐 판검사 그 나이에 판검사 될 거라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못 버려 사람이 그 세상에서. 근데 나왔는데 한글도 못 쳐요. 엑셀도 못 쳐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면 그 법 지식은 언제까지 써먹을 거냐. 맨날 법 바뀌는데 뭐 당장 내년이면 쓸모없는 지식이거든. 뭐 할 거야 이제. 정말 무대책이죠.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건 이거는 마약보다 더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시작했으면 냉정하게 딱 끝내고 빠지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이건 뭐 심약한 사람 들어왔다가 난리 납니다. 공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냉정한 새끼가 하는 거예요. 냉정한 새끼. 공부도 그래 냉정하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90%는 다 들러리잖아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돈 내러 온 사람들이야. 아니 합격에 관심이 없다니까. 학생들이랑 상담해보면 자기는 합격하고 싶대지.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너는 떨어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아이다. 정말 그런 게 눈에 보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성실, 수업 빠지고 막 이런 경우 있죠. 합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15년 동안 애들을 가르치면서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애들 중에 일부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 관리를 하려고 공무원을 하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네. 몸을 바쳤어야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딱 진짜 싹 딱 떡잎 보면 나오거든. 절대 합격 못해요. 옛날에 막 진짜 학벌 가지고는 진짜 최강을 달리는 놈이 하나가 왔어. 뭐 상담을 해달래. 그게 뭐 수업시에 맨날 쳐 자는 놈이거든. 그래서 넌 왜 자냐 시험 안 보거든. 알려주세요. 시험 보게. 전 모르니까 못 보죠.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자 시험 시간 되면 왜? 그 전해에 초짜 애들도 애기들도 다 합격해서 나갔거든. 지는 아직도 자는 거야. 넌 왜 아직도 안 보냐?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한번. 아직도 공부해. 아직도 공부해. 지가 언제 알게 되겠어 그딴 자세로. 안 그래? 되든 안 되든 할 때까지 해보는 거지.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자세가 안 된 것들은 끝이 없어요. 그런 거부터 챙겨야 돼. 그러니까 시험 빨리 합격한 애들은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 아니에요. 수험에서 정말 자신의 능력을 강력하게 피력한 애들 있죠. 금방금방 1년 2년 만에 합격해 나가고 고시도 막 6개월 1년이면 합격한 애들 많이 있어요. 옛날에 없었는데 내가 그거 막 설레 엄청 남겨놨거든.
근데 그놈들은 다 누구냐면 남들에 비해서 막 학벌이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야. 걔들은 그냥 바보예요. 착한 아이들.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하는 애들. 야, 연습장 쓰지 마, 니들이 뭔데 감히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 난 이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요? 갱지사와 갱지에다 막 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하는 말 족족 다 적으라고. 그리고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가고 저녁에 정리하면서 노트 하라고. 거기에 있는 걸 다시 정리를 하라고. 니들이 책에다 쓰면 맞는 말이냐? 내가 니들 한 명씩 노트 한번 확인해볼까? 내 설명을 정말 온전히 받아 적었는지? 다 틀리게 적잖아. 다 틀리게 적을 걸 왜 나중에 지워지지도 않게 볼펜으로 막 걷다 책에다가 낙서를 하고 난리야? 니들 미쳤어? 하지마. 그러면 이제 그거 그 있는 걸 다 한 애들 있어. 갱지사다가 놓고 시킨 대로 1년이면 다 합격합니다.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시킨 대로 선생님이 애 떨어뜨리고 싶어서 하는 말은 없어. 빨리 합격해야지. 합격수기도 좀 써주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애들 왜 떨어뜨려? 미쳐가지고. 아니잖아. 근데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애들 있지. 내가 어느 학교에 뭘 했는데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 칼 갖고 이렇게 촉촉촉 일본 귀신처럼 이렇게 이쪽 찍고 이쪽 쫙 찍고 피 칙칙칙. 공부 못해요. 알겠어요? 지금 있지도 않지만 설법대 애들도 10년 20년 공부해도 떨어진다고. 시킨 대로 안 하면. 원래 되는 애는 없어요. 그냥 착해야 돼. 그냥 착하고 시킨 대로 하면 바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난 합격한 애들이랑 맨날 모임하는 이유도 그거야. 애들 다 착해. 지금도 다 착해서 모임 애들 지금도 자기들한테 내가 신이야. 쌤이 부르면 날라와야지. 막 그래서 요즘 어느 뭐 있냐. 여기 있는데 형 바빠요. 막 그래 또 술 먹자. 뭐 이렇게. 착한 애들은 어디 가서도 일 잘하고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다 그렇게 해요. 절대 그게 성격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공부하면서 선생님들 옆에 있으면 물어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걸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겠는지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들 웬만하면 다 알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 끝도 없이 가르쳐봤는데 그 딱 보면 나오지. 표정 봐도 나와. 인상 딱 보면. 본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좀 더 공부해보고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뭔가 내 느낌이 오는 거 있긴 있어. 그게 쉬운 문제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약간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 딱 보면 뭐가 느껴요? 세금 안 받는 놈이 어딨어? 그쵸? 공무원 우리나라에 몇 명이야? 한둘이야? 아니야, 100만이 넘어. 그치? 노동위원회 이거 근로자 가서 해고당하고 우리나라 근로자 몇 명이야? 거의 대다수야. 그치?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안 가진 새끼가 있어. 거의 다 갖고 있어. 그치?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건이 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가 정하는 결론인데 대량성 전문성입니다. 대량성 전문성. 이런 유해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 사건을 전부 다 법원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법원 마비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앞에서 한번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많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동작구청장이 잘못하면 우린 서울시 행심위로 가잖아. 그런 식으로 바로 상급단체 광역지자체 쪽에 행심위로 가서 걸리는 것만, 거기서 걸러주는 것만 해도 몇 개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도로교통법상 저 처분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행정심판법 개정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4명짜리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소위원회에서 저 도교법상 처분들을 해결을 해요. 소위원회가 여러 개잖아. 오는 족족 팍팍팍팍팍팍 해결을 하는 거지. 1초에 100발. 그렇게 해줘야지. 이걸 법원에 가고 정식 재판하기 시작하면 진짜 운전면허 정지 1개월 이거 갖고 정식 재판 막 1년 동안 할 거야. 아우 판사들 난리나. 그러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과로사에 죽어. 그래서 앞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무슨 말이냐면 판사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걔네들이 뭘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나름대로 좀 해결해 보려고 로스쿨제도를 만들고 한 건데 뭐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죠.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옛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에서 결국 우리한테 배운 것밖에 없잖아. 우리 지식 이상 없어. 지들이 뭘 알아? 근데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는데 지들이 어떻게 알아?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지?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건을 본 적이 없잖아. 판례를 통해서 그걸로 본 세상 이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애들이 밖에 나가면 맨날 사기당하는 거야. 뭘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걸 대비한 사기꾼들이 따로 있어요. 예. 지 잘난 척하고 어깨 힘 들어간 놈들 어디를 쑤시면 그냥 죽는지를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20대 초중반 뭐 중후반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원 2년 끝내고 나왔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세상에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건을 갖다 주면 걔네들이 그걸 알겠냐고요. 모른다고. 아니 생각을 해봐. 두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노동위원회 처분 이런 거 있죠. 예, 이거 왜 거칠까? 노동위원회는 변호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무사가 들어가요. 노무사가 들어가는데 이 노동법을 김앤장, 태평양 애들이 할 줄 알까? 내가 알고 있기는 김앤장이나 태평양에도 안에 노무사가 있고 거기에 노동사건이 들어오면 걔네들은요 안에 노무사가 있지만 생각해봐. 기업에 법무팀 있지. 법무팀장이 뭐 좀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지네가 이제 자기들 이제 저기 법무부에 따로 있잖아. 자기들 사건 의뢰하는 걔네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서 이제 대표한테 전달하는 역할까지야. 응? 지네들이 혼자 못해요. 걔네들 모른다고. 마찬가지야. 이건 그 자체가 로펌인데도 불구하고 노무법인한테 일을 준다고요. 노무법인한테 또 일을 또 이제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사건을 파악을 해요. 그럼 그 말을 그 뭐 김앤장의 태평이나 이런 법무법인에 있는 노무사들이 알아듣고 다시 전달해 주는 거야. 이런 중간 역할을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법인 손에 안 들어가면 못해요. 그 다음에 세법, 세무사, 회계사 있으면 회계사 애들이 세무 일을 좀 알까요?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회계사들 사고 얼마나 많이 치는데 그 기장도 못해가지고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무사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노무사나 세무사 애들이 하는 거고 사법부하고 행정부하고 비교하게 되면 행정부는 전문기관이라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장 높게 갖추고 있는 건 행정부라고요. 구급공무원이라고 무시할 문제가 아니야. 걔가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야. 걔가 제일 잘 알아. 행정사건이라고 내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그 안에 내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잖아. 걔네가 최고의 전문가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뭘 만들어 달라는 거냐면 사건이 많으니까 필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좀 어렵고 전문적이고 그런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들이니까 앞에서 한번 씹어달라는 거야. 전과 한번 만들어서 보내달라. 해설서 만들어 보내달라 이거야. 그래서 행정심판 한번 거쳐서 오게 되면 내가 몇몇 개 자문해준 사건들 이렇게 받았을 때 보면 심판만 거쳐왔는데 심판이 이 자료가 이만큼이에요.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 거기서 다 분석돼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넘겨주지. 그러면 법관은 이걸 보고 사건 파악하고 그 다음에 법률 문제는 지가 알잖아. 아니까 접목해서 재판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왜? 두 개만 기억해. 대량성 전문성. 이거예요.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들이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고 그 다음 다시 법령집 돌아가셔가지고 18조 1항 받고 이제 2항 3항을 봐봐. 2항 3항을 보면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는 1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국공로 도사징발 감사합니다가 걸려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행정심판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의 청구를 받으면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막 여러 개의 특별행정심판들 봤잖아. 그런 것들도 다 60일로 돼 있어요. 60일로. 그러니까 60일이 처리 기간이야. 행정심판에. 근데 60일이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뭐 결론 안 줘.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자고 나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소송으로 넘어와도 돼요. 그 다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심판 계속 결론 기다릴 수 없는 좀 긴급한 상황이다 이거잖아.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3호에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이나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의결은 뭐야?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재결은 뭐야? 의사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다가. 뭔가 행정심판 기관에도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더 이상 위원들이 없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되면은 재결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넘어오라 이거야. 소송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심. 행정심판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 내가 그래서 심판의 재결을
안 받고 왔다라는 거는 네가 소명하라 이거야. 네가 소명해라. 소명은 뭐랑 다른 거라고 했어? 입증과 다른 거라고 했지. 입증은 법관에게 100% 확신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소명은 법관에게 일정한 심증을 형성시켜주는 행위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행정소송법 제18조 1항 본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가 이렇게 있고, 18조 2항이 있고, 18조 3항이 있고, 요래 가게 되면은 그러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까지 거쳐서 소송으로 넘어야 되느냐.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 임의주의가 원칙이다. 그죠? 행정심판 안 거쳐도 상관없음. 이렇게 되면 요거 안 하고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 근데 단서에 국공도 도사징발 감사해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요거 심판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재결까지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지금 방금 봤던 18조 2항에 보게 되면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해야 되는데 굳이 재결은 안 받아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게 있고 요거는 요게 없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센스 있으면 나오지. 사망에 뭐가 나오겠어? 서막엔 x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원상복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바로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해요. 6회 부정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이렇게 해갖고 1, 2, 3, 4호 1, 2, 3, 4호 이렇게 2항하고 3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주의 상황인데, 국공도 도사징발 감사합니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재결을 안 받아와도 되고, 일정한 경우에 아예 청구도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맨날 이거 문제네. 뭐 낼 게 뭐 있어. 그냥 외우면 되는데. 6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왜 우리는 3분 만에 푸냐면, 그냥 다 도문자 외워놓고 다 찍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다 맞아. 그치? 뭐 생각을 해 귀찮게. 그치?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이잖아. 이미 정해진 결론은 왜 그 자리에서 이럴 땐 재결을 꼭 안 거쳐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막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그냥 걸렸네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3분이면 풀려요. 3분이면 풀고 한 못해도 90점 나옵니다. 그럼 90점 다 합격해요. 그죠? 6회 부정 이게 뭐야? 6회 육군, 해군, 공군 이거죠. 그죠? 6회 부정 6회 공에 우리나라 군대. 그죠? 우리나라 군대만큼 비리가 아주 온상지가 없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나도 죽을 뻔했었어. 근데 시험 막 미친 새끼들이 와갖고 꼭 하사 나부랭이 막 이런 것들 있죠. 20대 초중반이야. 내가 군대를 30에 갔는데 이 새끼들이. 내가 병사라고 해도 내가 니보다 형이어도 내가 얼마나 형인데. 니 같은 것들 잡아놓고 싶어갖고 내가 밖에서 나쁜 짓도 했지. 그치? 대무질 하다가 이제 온 건데. 근데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등병이라고, 내가 사수 없다고 와갖고는 내가 보급병이라고 와갖고 쌀 줘. 돈 내놔. 그랬지. 돈 내놔. 돈을 줘야 쌀을 주지. 집에 가져가려고 쌀 달래. 부식 창고 열어. 반찬 가져가게. 미친 새끼들이. 어이가 없어요. 못 드립니다. 때리세요. 못 드립니다. 이거 우리 세금으로 사다가 놓고 이거 기름 내놔. 내 주유소가 있지. 보급병이니까. 난 주유소도 있어. 와갖고 지 마음대로 그거를 지 차에다 넣는 거야. 안 됩니다. 결제 받아오십시오. 못 드립니다. 거의 총탄은 가져가십시오. 훈련하시니까. 근데 그것도 안 가져가. 일이니까. 그치? 먹을 거, 기름 이런 거 맨날 훔쳐가는 거야. 간부들이. 그래 초반에 내가 막았다가 대대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처부장한테도 얘기해. 처부장이 그래. 주라는 거야. 대위 새끼까지 다 이렇구나. 뭐야 이 새끼들은 도대체. 그럼 대대장님 결제 맡아오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 빨가벗겨 놓고 나서 길거리에다 막 손 들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넌 어린 놈이지. 뭐 내가 보다 지금 나이 많은데. 그치? 너는 이등병 새끼가 막 그런 얘기. 이등병이고 나발이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너도 공무원 나도 공무원 새끼야. 아니잖아. 뭐야 그게. 그리고 난 부대를 다 정상화 시켰죠. 그게 아주 비리 완전 부정부패 온산입니다. 여기는 엉망진창이지. 간부 새끼들 지시험 대신 쳐달라고 승진한다고 짜증나고 몇 개 쳐줬어. 뭐요? 컴활. 알았어. 나도 없긴 한데 바로 쳐줄게. 이틀만 줘봐요. 책 갖고 와봐. 보면 되잖아. 그치? 하여튼 쓰레기들이 하여튼. 그래서 6회 부정은 뭐야? 부정부패의 온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국방부 우리 군대 다 뭐예요? 그 기관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변경할 필요가 있어요. 외우기 쉽지? 이거요. 네, 육해 부정 기관 변경 필요 따라해보고 시작. 그거 뭐 이렇게 작어? 육해 부정 기간 변경 필요란 말이야. 육해 부정 기간 변경 필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생각해봐. 2항에 있는 거 60일 지나면 이거 60일 지나면 해. 중대한 손해 발생하면 중대한 손해, 그치? 그 다음에 부는 불가능한 거야. 의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하게 되면 정당한 사유 있으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육해 부정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결 재결이 불가능할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60일이 지났을 때 같은 경우에는 재결 뭐 기다릴 수가 없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안 기다리고 넘어간다. 그 다음 사망 넘어가시고, 사망해 보시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도 동종 사건에 관해서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 같은 사건이에요. 또는 비슷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기각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표준정가 이미 다 만든 거 맞잖아. 그치? 만들어져 있잖아. 그럼 뭐 또 거쳐오라고 할 필요 없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동종사건, 그 다음 얘는요 1년의 단계적 절차를 거치는 사건.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해서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요건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살짝 좀 어렵고, 그 다음에 4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이를 소명해야 된다. 뭐 맨 마지막 건 단순하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도 된다고 행정청이 말해준 거야. 그럼 내가 안 거쳐본 게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지. 쥐가 안 거쳐도 된다고 해서 난 믿은 거지. 믿는 거 잘못이야? 그러니까 안 거쳐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관 변경 필요, 뭐야? 동종사건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을 때야. 그 다음에 관련 처분이나 단계적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있었을 때야. 그 다음 변경은 조심해야 돼.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바뀌었어. 처분이 바뀌어서 A 처분이 B 처분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A 처분은 이미 취소되고 없는 거잖아. 그럼 B 처분은 아직도 나한테 침입적인 거잖아. 그럼 나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 거야. 또 제기를 하게 되는데 A 처분이든 B 처분이든 그놈아가 공모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든 아니면 국세 처분이든 이게 같은 종류의 처분일까? 아니야. 그럼 B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때도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쳐야 되는데 이걸 또 거쳐야 되냐 이거야. 결국은 같은 사건인데 그렇잖아. 저번에 내가 무슨 너 뇌물 받았다고 해서 나한테 파면했다가 이거를 있잖아, 딴 걸로 바꿨어? 정직으로 바꿨다고 쳐봐. 그러면 파면하고 정직하고는 전혀 딴 처분이야. 딴 처분이니까 파면을 취소하고 정직을 내놓은 거거든. 그러면 난 정직에 대한 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는데 공모에 대한 불이익 처분 맞잖아. 그럼 난 행정심판 또 고쳐야 되냐고. 아니잖아. 분명히 내가 잘못한 비위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였고 그거에 따른 제재가 이걸로 오냐 이 문제인데, 지난번에 여기 파면에 대한 부분은 이미 행정심판 거쳐왔잖아. 또 거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경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사망과 관련된 문제는 추가 설명을 조금 더 3호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뭐라고? 필요적 전심 절차, 이거죠. 필요적 전심 절차,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로 두는 걸 말하니까 이거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의미하는 거야? 아니면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하는 거야?
필요적이란 뜻이지 반드시 거쳐라.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필요주의 말하는 겁니다. 임의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뭐 자율적인 통제, 그치 행정부 내에서 해결하는 거잖아. 행정심판이라는 거. 그다음에 신속한 권리구제 며칠밖에 안 걸려? 60일밖에 안 걸리겠지. 그다음 또 저렴해요. 행정심판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행정심판 되기 때문에 공짜야 공짜. 소송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다음에 전문지식의 활용, 이건 뭐야? 대량성, 전문성의 문제 중에서 전문성에 대한 문제 말하는 거고, 법원의 부담 경감, 이건 대량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대량성의 문제. 그래서 대량성, 전문성 문제 때 다 신속하지 뭐 행정심판, 그치? 다 신속하지 뭐. 신속한 것 때문에 필요주의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3, 4번이 핵심이에요. 3, 4번. 그 다음에 결함, 낮은 인용률과 짧은 청구기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낮은 인용률, 얘 하나씩만 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뜻입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잘못했는데 그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형한테 가고 꾸짖어 달라고 얘기를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형이 내 동생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어? 아니면 너 이 새끼 누구야? 이렇게 하겠어. 나한테 너 누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동생 편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사법부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은 하겠지 이놈들이. 그래서 낮은 인용률의 문제라는 게 좀 있고, 청구기간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런 생각해보면 공무원은 있잖아. 공무원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 며칠 안에 가야 되냐면 30일 안에 가야 돼요. 왜냐면 공무원이 세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 세 글자 30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30일 만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는 며칠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되냐면 90일이란 말이야. 90일인데 얘는 30일이야. 되게 짧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객관적 제소기간, 객관적 청구기간 이제 우리 바로 다음 테마에서 배우는데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365일, 이건 180일 하면 185일의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짧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 다음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거는 옛날에 그냥 이렇게 말한 건데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4조 1항에서 대놓고 인정하고 있잖아. 대놓고 예외를 아예 명시했잖아. 뭐라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개별법으로서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이 맞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심판법 4조가 아예.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라고 함은 무엇을 의미한다?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일반 행정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개별법 적용받는 특별행정심판도 역시 행정심판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오케이. 다음 62페이지 가시게 되면 우리가 법령에서 봤던 대로 98년도 전까지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심판을 거침이 없이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그런데 로마자 3번 가시게 되면은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원칙이 임의적이다가 보니까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부르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도 불러요. 반드시 거쳐야 되니까 필요적, 또는 원칙이 임의니까 예외적 이렇게도 부르는데 다 그게 그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다른 법률은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치요건에 대한 문제에서 특히나 물적 관련성 관련된 문제가 아까 전에 봤던 18조 사망 3호가 기억나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아예 청구하지 않고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까 있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밑에 3번의 전치요건과 관련돼서 맞물려서 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잠깐 쉬었다가 연결을 같이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게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5분이고요. 5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